좋아요, 구독. 자, 이어서는 강의를 또 만나볼 텐데 2차 전지 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요? 자, 강의 한번 바로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제 걱정되는 종목이 뭘까? 이걸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종목 토론실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2차 전지 관련된 고민들이 가장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급락하는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긴급적으로 대응 전략을 잡아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에코프로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작년도에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내줬기 때문에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를 정확하게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에코프로 월봉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주가 저점에서 사실상 1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었던 주가 시점부터 무려 150만 원까지 정말 6개월 만에 너무나 큰 퍼포먼스를 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2차 전지가 되겠죠. 자, 그중에서 단연 에코프로가 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고점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산정을 좀 해보자면 PR이 무려 150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PBR이 무려 30배입니다.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고점 논란이 좀 있었을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제 PBR이 뭐 8배, 10배 이 정도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무려 3배가 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갔었던 게 에코프로예요. 그래서 사실상 에코프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10배 이상 치솟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마인드였을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연평균 20%, 30%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2030년까지가 아니라 2040년, 2050년까지도 내다보는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상기 성장성, 이거 보고서 나는 베팅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분기별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성장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서 팩트만 좀 체크를 좀 해보자면 2차 전지에 대한 급락 원인은 첫 번째로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 정도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사실 내연기관차 시장을 전기차가 빠르게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유럽과 중국에서요. 그죠? 유럽과 중국에서는 사실 지금 대체율이 20%를 넘어서서 신차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대체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게도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은 우리 전체가 다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죠? 테슬라조차도 고전하는 시장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중국에서는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중국 관련된 거래처들은 당연히 다 중국 관련된 양극재를 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차 수요가 부진,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 부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뭐 수천만 원, 하다못해 테슬라 뭐 모델 Y 같은 경우는 1억까지도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정도를 낼 만한 이런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 부진을 지금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탄산리튬에 대한 가격 하락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재를 또 만들 때 필요한 게 이제 탄산리튬이잖아요. 리튬 가격이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사실상 지금 4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가 3분기보다도 무려 40% 이상 리튬 가격이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리튬이 워낙에 고공행진했지만 거기서 고점에서 쭉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고민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4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컨센 대비 무려 40% 미달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야, 지금 이거 LG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른 종목은 정말 어련하겠냐? 라는 생각들이 시장의 공감대로 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의 센티가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바이든 행정부예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또 뭐 재선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올해 이제 11월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들과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줄어들려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끼어 있는 올 한 해가 2024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역시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기가 어려운 워낙에 이제 밸류에이션상 이런 PER이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었던 주식인 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인하 부분도 좀 있어요. 자 사실상 이제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이제 잘 팔릴 때에는 아시겠지만 가격 인상을 막 6차례, 7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가 연이어서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볼 때 앞으로 이 치킨 게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 배터리 가격 낮춰라. 배터리 업체들은 양극재 가격 낮춰라.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소재 부품 쪽까지도 이제 이런 연관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탄산리튬 가격 추이를 좀 보게 되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거의 9만 달러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2만 달러 미만까지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를 도대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실상 바닥을 다시 한번 확보를 좀 해줄 때 이렇게 지금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바닥을 한번 확보해 줬듯이 이 구간이 다시 한번 도래를 좀 해주고 반등 추세가 비로소 나와줄 때 어떻게 된다?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일어설 이런 부분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예상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미국은 생각보다 전기차 대체율이 되게 낮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은 6%에 불과해요. 2023년도에는 대략 10%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고 내년도에는 올해죠. 이제 올해 2024년도에는 13%, 25년도에는 17%로 점점 이제 2025년도 이후부터 빨라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반면에 이제 중국은 워낙에 이제 전기차 제출이 굉장히 빨랐었죠. 2023년도 작년도에 27%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2024년도 올해에는 32%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다 비아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본인들 이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삭제를 시켜도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유럽 전기차도 대체율이 굉장히 높았죠. 자, 작년도에 23%까지 갔었는데 올해 26% 그리고 2025년도에는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만약에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도 시장, 베트남 시장, 즉 이런 아시아 시장을 누가 빨리 석권할 것인가. 즉 뭐겠어요? 저가 전쟁이겠죠, 저가. 그죠?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관련된 차량을 누가 더 싸게 납품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 시장을 빠르게 이제 석권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입니다. 사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양극재 기업들 한 종목 정도는 아마 거의 보유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팩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025년 실적 대비 PER이 78배입니다. 진짜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걸로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가격 논란에서 정말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포스코퓨처엠은 43배, LNF 같은 경우가 그나마 제일 쌉니다. 16배. 자, 글로벌 양극재 기업들의 평균적인 밸류가 여기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유미코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좀 보게 되면 11배, 9배까지도 가요. 자, 중국 업체들도 지금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고평가가 되었든 혹은 지금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조금 더 상승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국내 관련된 실적들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본인들이 예상했었던 이런 캐파 증설의 속도가 좀 더뎌지는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올해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될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LNF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영업 적자가 2,800억 정도가 나타나게 됐어요. 굉장히 큰 수치예요.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4분기 실적이 대략 영업 적자 한 500억 정도, 많아도 한 7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너무 큰 수치가 발표돼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리튬에 대한 이 재고 자산, 엄청나게 작년도에 비싸게 샀었던 이 부분을 한 번에 빅베스라고 합니다. 한 번에 물량 싹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죠? 일단은 재고 손실을 다 반영시킨 겁니다. 회계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딱 반영시킴으로써 코스피를 이전을 하게 됐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새 출발하자라는 마인드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엔과 포스코 퓨처엠도 분명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 실적을 이번에 발표를 좀 했더라고요. 영업 적자 700억 정도를 지금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시장 컨센이 사실상 영업이익 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어닝 쇼크를 기록한 실적이 되겠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영업 적자 420억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빅베스로 재고자산 손실을 제대로 확정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1분기 실적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만 실적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빅베스,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손실을 반영을 시켜야 다음부터는 좀 호실적들을 발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지연되면서 사실상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부분으로 4분기 실적 좀 좋게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추후 전략들을 좀 잡아드리게 된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마감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을 발표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만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실적 안 좋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바닥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강조드립니다.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바닥이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셔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LNF만 유일하게 재고자산 한 번에 털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정말 다시 수백억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 유무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기대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제 5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전기차 수요를 다시 한번 올려놓을 수 있는지 이 유무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된 종목 제가 이 15분 안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너무나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사실상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함에 따라서 너무나 내 심리가 불안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추가 매수 타점 제가 이제 잡는 동시에 여러분들께 같이 지금이 이제 탄산리튬 바닥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추가 매수 서서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 정확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전략적인 부분 확실하게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 지금 아래 링크에 나오는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저희 진짜 제가 이제 분석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손실을 좀 줄이고 혹은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제가 전략들 한번 잘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